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미국 ETF 투자하면 꼭 알아야 되는 ETF 탑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HD랑 SPY, QQQ인데요. 리밸런싱 혹은 계좌의 포트를 변경을 고려 중이신 투자자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파도처럼 넘치는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SCHD입니다. 이번에 분기 배당금 36%나 증가했죠. 얼마나 대단한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SCHD를 가지고서 5가지 질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랑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넣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성장주만큼 수익률이 좋은가입니다.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 다른 성장주만큼 시세 차익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는 SCHD가 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파악해 보고 세 번째는 2022년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1년 만에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빼고 넣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 네 번째는 배당은 다른 ETF보다 잘 주는지 우리가 앞에서 성장을 봤으니까 배당도 당연히 봐야겠죠. 현재 배당률이 얼마고 배당 성장률이 다른 ETF보다 나은지도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5번째는 SCHD가 그래도 배당주다 보니까 성장이랑 같이 투자할 때 괜찮은지 QQQ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 궁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5가지를 보면서 SCHD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 성장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려면 당연히 S&P 500이랑 비교해 봐야겠죠. 왼쪽에 있는 차트는 SCHD의 5년치 차트고 오른쪽은 스파이 S&P 500이죠. 5년치 차트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수익률도 비슷한지 보면은 평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SCHD는 5년 동안 평균, 연평균 15.9%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스파이는 5년 동안 16.1%니까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만큼 SCHD가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주는 ETF인 겁니다. 거기다가 더 더해서 배당을 봤더니 SCHD는 배당률이 2.85%인데 스파이는 1.28입니다. 그러면 배당도 잘 주는데 주가 시세 차익도 좋았다. 그러면 스파이보다 저 같으면 SCHD가 더 좋게 보입니다. 스파이랑 SCHD가 둘이 겹치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스파이는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SCHD는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겹치는 기업을 하나씩 세봤더니 55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SCHD에 투자하고 있다. 55%나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보면은 3M, 로키드 마틴, 코카콜라, 펩시, 켈로그, 킴벌리, 파이자, 홈디포, 알트리아, 시스코 시스템,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55개가 있는데요. 내가 이 두 개의 ETF에 투자하면서 나는 코카콜라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중복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TF에 투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성장주만큼 수익률이 좋을까였죠. 실제로 S&P 500이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0.2%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S&P 500이랑 SCHD 중복률을 확인해 봤더니 55개의 기업이 중복이 되고 그와 같이 있는 기업들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SCHD 투자기업 선정 기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QQQ, SPY, VOO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 ETF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담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따로 필요 없는데 고배당, 배당, 테마 ETF 같은 경우는 ETF 선정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지고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SCHD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는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켜 왔는가 그런 기업들을 뽑은 다음에 리츠 기업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뽑은 기업들 상당히 많겠죠. 요걸 가지고서 배당 수익률을 높은 순서대로 랭킹화를 합니다. 이렇게 랭킹을 한 다음에 반을 딱 잘라서 상위에 있는 50%에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채무부담, 수익성,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입니다. 요 4가지를 가중치를 동일하게 25점씩 준 다음에 100점 만점을 만듭니다.
그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또 랭킹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투자하는 게 SCHD입니다. 그런데 1위라 하더라도 가중치를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투자 비중은 시가총액 순이지만 개별 종목은 4% 이하로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른 투자를 위해서 섹터 비중도 25%로 낮추게 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SCHD 100개 기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연속하다가 11년째 배당을 안 늘렸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3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갱신을 한번 했겠죠.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14개 기업이 들어오고 13개 기업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14개 기업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1%가 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보면 EO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기업이 나갔는데 1% 이상 큰 기업이 빠져나간 걸 보면 EMR이 있죠. 요 두 개의 기업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 SCHD에 새롭게 들어온 기업은 이오지인데요. 시가총액이 70빌리언 달러고 배당률이 2.5%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채널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면서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52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주가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나간 기업, 에머슨 일렉트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배당 왕족주로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은 지금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성도 좀 둔화가 됐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네 가지 점수 중에서 여기에 비달돼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CEO 교체도 있었고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에서 리밸런싱 되는 기업을 보면서 어떤 기업을 빼서 나도 좀 조심해야 될 기업이 뭐고, 혹은 넣으면서 나도 이런 기업을 좀 관심 가져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에 14개 기업이 들어오고 13개 기업이 나갔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섹터별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추가된 기업을 먼저 보면은 필수 소비재랑 금융 쪽을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제거된 기업에서는 원자재가 좀 많이 빠졌죠. 원자재 급등도 좀 나왔는데 이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또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보면서 원자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니까 금융 관련된 기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통해서 기업도 바꾸면서 리밸런싱도 진행을 했습니다. 비중을 다시 맞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맞춘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탑10 기업을 보겠습니다. 순위대로 말씀드려보면 파이자, 텍사스, 브로드컴, 펩시, 코카콜라, 머크, 암젠, 홈디포, IBM,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4%를 넘지 않게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총이 어느 정도 큰 친구들은 4%에서 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금 2주 동안 주가 올라간 친구는 올라갔고, 떨어진 친구는 비중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을 실제로 보면 배당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SCHD에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SCHD의 기업 선정이랑 리밸런싱인데요. 우선 네 가지 기준으로 10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SCHD에 투자 중이시라면 이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SCHD에 투자 중인데 여기서 리츠 기업을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겠다. 그러면 리츠 기업을 따로 여기에 넣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리츠 ETF를 넣으면 되죠. VNQ라든지 리얼티 인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내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3개의 기업이 제거됐고 14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섹터로 이야기하면 원자재가 제거되고 필수 소비재랑 금융 쪽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CHD의 배당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비교하려면 상대 비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당 성장 ETF랑 비교해 볼 건데요. 5가지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NOBL, DGRO, SCHD, VIG, 그리고 VYM입니다.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대기로 나타냈는데 5년 평균, 연평균 얼마나 되나 봤더니 VYM이 7%, VIG가 7.9, 그리고 DGRO가 10.4, NOBL은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족주에 투자하는 ETF죠. 10.8%입니다. 그리고 SCHD가 가장 높죠. 12.4%입니다. 제가 SCHD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NOBL이 두 번째로 높죠. 10.8%인데 그런데 막대기를 보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해가 있습니다. 2017이랑 2019년도죠.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는 10.8%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률이 좋은 ETF가 더 괜찮은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SCHD 다음에는 DGRO가 좋은 걸로 보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은 ETF가 왜 좋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가지고서 가끔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사례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SCHD의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15.9%였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12.4%였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계산을 할 건데요. 2017년도부터 2022년, 이거 5년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5년 뒤까지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볼게요. 우선 과거에 2017년도에 SCHD를 1억을 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주식수는 제가 의미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그때 투자했다면 월 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SCHD 주가 상승률이랑 배당 성장률을 더해 보면은 자산의 가치는 1억에서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2.1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식수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배당금도 12.4%씩 매년 늘어났으니까 22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을 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산은 4억 4천이 되고 주식수는 동일하게 10주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71만 원씩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내 원금 자체가 1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4.4억으로 늘어나는 거고 4.4배죠. 그리고 배당금도 22만 원에서 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금이 1억이고 배당을 71만 원 받는다. 요게 배당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금 1억에 71만 원의 배당을 받으면 배당률이 8.5%가 됩니다. 근데 2017년도에 투자했을 때는 22만 원을 받으니까 2%대의 배당이었는데 2027년 10년 뒤로 넘어갔더니 8.5%로 배당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투자 안 하고 혹은 2027년도에 그냥 투자했다. 그러면 8.5%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주가에 맞춰서 2.6%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ETF일수록 배당률이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커지겠죠. 복리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높은 ETF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배당은 다른 ETF보다 잘 줄까였죠? 미국 대표 ETF 5개 중에서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최근 5년 동안 12.4% 성장을 했죠. 그리고 배당 성장 ETF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좋은 거는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였는데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8.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당 성장률이 12.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매년 그에 바뀌게 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니까 그래서 한 2%대였는데 8%까지 올라가겠구나. 10년 뒤면 그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QQQ랑 SCHD 같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였죠.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스파이랑 SCHD 같이 투자하면 55개의 기업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QQQ랑 투자했을 때 겹치는 기업을 봤더니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투자하게 되면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배당 성장 기업 92개에 투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겹치는 기업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브로드컴, 펩시코, 시스코 시스템, 암젠 등이 있습니다.
QQQ랑 SCHD를 가지고 주가랑 배당의 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QQQ를 5년 전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배당이 4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년이 흘렀죠. 그랬을 때 자산과 배당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산 자체는 1억에서 2억 8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을 봤더니 4에서 5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죠. 원래 배당이 0.4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6.4%의 배당 상승이 있더라도 4에서 5만 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SCHD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앞에서 계산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1억의 자산을 가지고서 배당이 22만 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5년이 흘렀더니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매달 39만 원씩 받게 되는 건데요. 우선은 SCHD가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배당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월배당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QQQ랑 SCHD 보면은 자산 자체는 2억 8천에서 2억 1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시세 차익은 더 크게 QQQ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히 들어오는 인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배당을 챙겨야 되는데 매달 5만 원 받는 것보다 매달 39만 원 받는 게 더 매력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선택할 거냐, 성장을 선택할 거냐 그걸 고민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 하자는 게 아니라 QQQ랑 SCHD 요거를 구분을 잘 해서 비중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배당도 노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대1로 투자하는 것도 좋고 나는 배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QQQ는 1, SCHD는 2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SPY랑 QQQ를 SCHD를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우선은 스파이랑 SCHD에 투자하게 되면은 S&P 500에 투자하면서 배당 성장 기업 45개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QQQ랑 SCHD 이거는 배당과 성장, 발벨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밸런스에 맞게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내 상장된 SCHD ETF를 말씀드려 볼게요.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인데요. 우선은 자산 규모가 268억 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분배금이 여러 번 나와야 지금 분배금을 잘 주고 있다. 배당률이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월에 첫 번째 배당이 나왔습니다. 55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요걸 4배로 해서 배당률을 봤더니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면 2.6에서 2.8% 정도의 배당을 받는데 그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미국 고배당에 대해서는 국내에 상장된 요거를 평가하기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를 비롯해서 미국을 품고 있는 대표 지수 ETF죠.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SPY인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비교하고 좋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S&P 500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S&P 500이 왜 유명한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국내랑 해외에서 S&P 500을 둘 다 매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더 좋을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기간별로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지를 예측해보고 과거 데이터로 한번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그걸 보면 미래의 가이드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500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면 배당을 잘 주고 있나? 그걸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SPY랑 SCHD 요거를 같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둘 중에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S&P 500 지금의 성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배당은 1.38% 주고 있고 10년 평균으로 수익률을 봤더니 13.7%입니다. 연평균 13% 수익률만 나와도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게 복리로 쌓이면 돈이 정말 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S&P 500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배당도 주고 수익이 좋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은 뉴욕 거래소랑 나스닥 거래소 상장된 기업 중에서 분야별로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탑 10 기업을 보면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애플, 마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근데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온 거는 나스닥 100, QQQ랑 다른 포인트인데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슨앤존슨까지 있습니다. QQQ에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여기는 성장뿐만 아니라 가치주, 배당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탑10 기업 중에서 6% 이상 넘는 게 애플이랑 마소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의 비중이 크니까 S&P 500도 이 두 개의 기업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기업을 보면 28.9%니까 이 10개의 기업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이 섹터별로 비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내 계좌랑 비교해서 나는 어떤 걸 더 넣고 빼야 되는지 이런 감을 잡으시기 편하신데요. 기술에는 25.5%, 헬스케어가 13.7, 금융이 13.2, 경기순환제가 11.8%죠. 10% 넘는 섹터가 이렇게 4개예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 요 4개의 섹터가 좀 작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최근의 증시 변동성이랑 나는 내 계좌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계좌를 보시면 기술주의 포지션이 한 40% 이상, 50%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성장주에 포커스에 맞추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주를 조금 덜어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수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500개의 기업으로 과연 섹터를 거의 비중을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체 섹터의 비중을 봤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기술주가 22%, 금융이 13%, 헬스케어가 12.6%죠. 이렇게 보면 S&P 500이라 하더라도 미국 전체 섹터랑 거의 유사하게 찾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준을, 스탠다드를 알고 있고 내 계좌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은 미국 전체 시장이랑 내가 얼마나 다르게 쫓아가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너무 배당주에 포커스 맞추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금융이나 헬스케어, 이미 소비자가 많다면은 S&P 500이 그동안 나스닥이 상장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는 오히려 낫죠.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배당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에는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꾸준히 증시랑 같이 가려면 요 섹터 비중을 보시고 내 계좌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S&P 500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봤는데요. 500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데 애플, 마소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섹터로 보면은 역시나 기술 포지션이 큽니다. 그 다음이 헬스케어랑 금융이었고, 이렇게 배당과 성장을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게 S&P 500입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SPY, IVV, VO, SPLG가 있는데요. 기본 정보를 보면 당연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니까 모두 다 수익률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총 보수. 요거 딱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0.03으로 IVV가 재작년인가 내리고 나서 VO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SPY만 0.09를 고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길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고르면 되고, SPLG를 보면은 단가도 저렴하죠. 내가 한 30만 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SPLG를 투자하시면 돼요. 자산 규모가 14빌리언 따라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수천억 이런 식으로 거래되니까 내가 하루에 1,000만 원, 1억 단위로 거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오른쪽에 있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요. 한국에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아래 운영사 대표적인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식 명칭을 보면 운영사 이름 뒤에다가 미국 S&P 500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이런 식이고, 당연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니까 수익률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앞에서는 총 보수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자산 규모도 봐야 됩니다. 1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ETF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ETF가 활성화가 좀 덜 돼서 꼭 자산 규모를 봐야 되고,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매도하면 오히려 싸게 매도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랑 총 보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지수에 투자할 거냐? 아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할 거냐? 요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SPLG 중에 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국내에서 살 거냐 해외에서 살 거냐 이걸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 보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총 보수를 보게 되면은 0.01에서 0.2%까지 그 정도 갭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랑 국내 투자할 때 세금을 보게 되면 15.4%랑 22%가 들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역시나 세금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볼 필요가 없고 세금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선은 내가 올해 얼마를 벌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0에서 800만 원 정도 벌 것 같다, 혹은 2천만 원 이상 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면 되고, 나는 한 830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0에서 250만 원 벌 때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250만 원을 국내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세금을 내요. 15.4%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내는 게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고, 251만 원부터 미국도 세금을 내는데 22%의 양도세를 내요. 1만 원에 22%랑 251만 원에 15.4%,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는 15.4%가 더 높죠. 이거를 이제 중간으로 딱 맞추는 과정에서 8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830만 원이 미국이고, 그리고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국내에서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표를 보시고 나는 한 830에서 2천만 원 사이다 하시면 국내, 그 외면 해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앞의 질문을 해결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연금저축 투자하는 거 뭐가 더 좋을까? 이 질문까지 하고 있다면 그래도 ETF 투자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까지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데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투자의 끝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가지고서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4억을 벌었어요. 이거를 해외 직투할 때랑 연금 저축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보이겠죠? 우선 해외 직투하면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래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럼 8,7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데 3.3에서 5.5%예요. 가장 빨리 찾을 때가 한 5.5%예요. 60대, 70대, 80대로 넘어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5.5%를 계산하면 5억에 5.5, 그러면 2,750만 원을 내요. 해외 직접 투자랑 우리가 국내에서 연금저축 투자할 때 6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래서 우리는 연금저축을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국내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은 한도가 있기 마련이죠. 처음 800만 원까지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4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저축을 1순위로 해야겠죠.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1순위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34만 원까지는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을 채우게 돼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해외 직투랑 국내 상장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소득이 있을 거냐 그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830에서 2천만 원까지 내가 수익을 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그 외에는 해외에 직투하시면 되고요. 내가 국내에 투자하는데 해지까지 되는 상품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 있는 이름에 오른쪽에 H라고 적혀 있는 상품을 사시면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이런 해지 상품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내랑 해외 ETF 어디에 투자하나였죠? 1순위랑 2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와서 S&P 500 투자 기간별 수익률을 볼 건데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니까 과거 100년 동안 S&P 500이 배당을 얼마나 줬나 봤더니 1.8%였고,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됐나 봤더니 연평균 11%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에서 제가 연금저축으로 34만 원을 넣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립식으로 34만 원을 넣고 그리고 배당 1.8%인데 요거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7% 정도가 되거든요. 매년 7% 성장했을 때에 대한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걸 계산해 보면은 10년 차에는 8,300만 원, 그리고 20년 차에는 3억 5천, 그리고 30년 차에 12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눈덩이로 불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복리는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폭이 커지니까 우리가 최대한 길게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ETF 영상에서 기간별로 금액별로도 자세히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라는 댓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반영을 하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쳐볼게요. 우선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0년 차에 8천만 원, 그리고 20년 차에 3억 5천, 그리고 30년 차에 12억 4,800이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월배당금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치도 넣어놨습니다. 30년 차에 12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별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랑 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대한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금액이 크다고 복리 효과가 더 커지진 않아요. 수익률 자체는 똑같이 가는데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그 불어나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10만 원씩 투자할 때는 3억 6천인데 50만 원씩 투자할 때는 30년이 지나면 18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 원이라도 덜 넣으려는 게 아니라 만 원이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복리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 하면 저는 3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20에서 30년으로 넘어갈 때 요때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15년 여기서 지치면 안 되고 꼭 20년 이상 요 구간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계속 지켜서 투자하려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올리고 카페에서도 우리가 수페 챌린지라고 매주 매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투자하다 보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저희 댓글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투자 기간별 수익률이었죠. 33만 원씩 월 적립금으로 넣었을 때 30년 차가 됐을 때 1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랑 기간별로 보면은 금액별로는 수익률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기간으로서는 20년에서 30년 구간, 그 구간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저도 유튜브를 앞으로 20년, 30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와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배당을 준 거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6.9였고 평균적으로 2.2%를 줬습니다. 지금 1.3%니까 배당이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배당이 계속 증가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꺾이는 게 보이는데 2000년도랑 2008년도 그 해를 넘어갈 때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때 배당 컷을 했습니다. 5%랑 20%씩 배당 컷을 했었으니까 S&P 500은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위기 때는 이렇게 배당 컷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 성장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면 난리가 나죠. 하지만 S&P 500은 성장주도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러면 월 배당 어느 정도씩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S&P 500은 원래 분기 배당을 주고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월 배당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억을 내가 각 연도마다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배당을 받았을까, 이런 계산인데요. 2012년도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면 그때는 월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투자한다면 9만 원밖에 받지 못하죠. 그만큼 현재 배당률이 내려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 월 배당을 주고 있는 게 S&P 500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S&P 500 배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VO를 기준으로 한 1에서 2% 정도 배당이 왔다 갔다 했고 1억을 투자했을 때는 배당금이 월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배당 소득세까지 다 제외한 다음에 나오는 걸 평균으로 했으니까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 동안 배당 컷을 2번 정도 했으니까 배당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반대로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가지고서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래요. 배당률이랑 배당 성장률 2배나 차이 나니까 내가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면 S&P 500이 아니라 배당 성장 ETF를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S&P 500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배당주랑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랑 메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배당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SCHD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 1위가 코카콜라고 메타 플랫폼은 당연히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최근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코카콜라가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메타 플랫폼은 좀 내려와 있죠. 그런데 10년을 보게 되면은 코카콜라는 지금 메타 플랫폼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수익률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성장주는 더 장기로 보면 볼수록 좋은 기업들은 더 빛을 발하게 되고 배당주는 작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성장주가 더 낮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다른 기업들도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다른 거로 대체되거나 혹은 그런 기업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서 배당주 요즘에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몰빵이 아니라 배당과 성장의 고른 분배를 지금 생각할 때입니다. SPY랑 배당 성장주의 대표인 SCHD를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중복이 얼마나 일어나나 그걸 체크해 볼게요. 우선 500개 기업이랑 100개 기업인데 중복되는 기업을 봤더니 55개나 됩니다. SCHD 입장에서는 55%가 겹치는 거고 SPY 입장에서는 10%의 중복률이 있습니다. 이 55개의 기업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홈디포, 파이자, 브로드콘, 코카콜라, 펩시 등이 있습니다. 내가 SPY에 투자하면서 SCHD도 투자하는데 알트리아나 코카콜라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세 네 개가 모두 다 중복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복을 높여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분석을 잘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은 분석을 안 하고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속출하면은 그냥 SCHD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PY랑 SCHD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5년인데요. SPY가 73% 정도 상승을 했고 SCHD가 70%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SPY, S&P 500이 더 큰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SCHD는 배당에 꽂히니까 배당까지 더 엎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SPY가 89% 올랐다면 SCHD는 99% 올랐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갭이 발생되는 건데요. 우리가 배당주는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배당까지 더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괜찮게 보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배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더 이런 게 보이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PY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당주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PY를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지금 9만 원의 배당이 나오는데요. 월 배당 기준이에요. 배당 소득세까지 다 떼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자산은 4억까지 불어나는데 배당은 9에서 16만 원으로밖에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SCHD라는 배당 성장 ETF에 투자했다면 이 돈이 67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주를 생각하고 투자했다면 SPY에 투자하면 안 되고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가는 양쪽을 다 고르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SPY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SPY랑 SCHD였죠. 우선 중복도를 체크해 봤더니 55개의 기업이
중복이 됐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중복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과 배당률을 보게 되면은 두 개를 다 접목시켰을 때 최근 5년 동안에는 당연히 SCHD가 더 좋게 나옵니다. 최근에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1억 투자 시 10년 배당금을 보게 되면은 SPY는 16만 원밖에 안 되는데 SCHD는 제가 67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금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은 SCHD가 더 낫고 나는 주가 상승 모멘텀도 더 같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Y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오토바이처럼 성장하는 기업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ETF입니다. 요즘 성장 기업들 많이 내려왔는데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스닥백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완벽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백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IT 버블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IT 버블에서 그 꼭지에서 샀다면 원금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블처럼 다시 이런 15년이 안 걸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나스닥 100 요놈도 배당을 주는데요. 얼마나 배당을 주고 배당 성장이 좋은지 체크해보고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이런 TQQQ 레버리지 상품 투자해도 되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QQQ랑 함께 투자하면 좋을 종목 ETF 3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분석하고 나시면은 이제 나는 나스닥 100 QQQ는 이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100의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배당은 한 0.54% 주고 있고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연평균 18.2%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죠. 나스닥 100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스닥백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만큼 빅테크가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데요. 탑10 기업을 보면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까지는 거의 부동으로 탑7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8, 9, 12에 브로드컴, 코스트코, 펩시가 있습니다. 탑10의 비중이 54%니까 요 10개의 기업이 거의 주가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나스닥백은 거의 절반이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48% 차지하고 있고 경기순환이 16.5%, 커뮤니케이션이 16.2%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더하면 81%인데요. 나머지 섹터의 19%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섹터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나스닥백이 이렇게 포커스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없는 섹터를 더 더해서 투자하면 더 분산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스닥백에 대해서 섹터를 봤으니까 미국 전체 섹터를 보면서 얼마나 비중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나스닥백을 보면 48%로 기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전체 시장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게 22%니까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기술주의 포지션이 높은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금융, 에너지, 원자재, 리츠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금융이 0.9%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들어간 거고 금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은 추가 알파로 투자하면 좋을 것들 중에 에너지, 금융, 원자재, 리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두 개가 있죠. QQQ랑 QQQM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 당연히 총 보수가 저렴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QQQ에 더 신경 쓰이시죠? 자산 규모도 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나는 QQQ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수가 0.05%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가지고서 QQQ랑 QQQM에 투자하면은 보수를 얼마 내야 되는지 1년을 보게 되면 20만 원과 15만 원입니다.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우리는 1년만 투자할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장기로 투자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20년 투자하면 원금만 1억이지 수익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그 수수료도 늘어나게 되니까 웬만하면 보수가 작은 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QQQ 그러면 보수는 언제 내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랑 언제 내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QQQ를 1000만 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수가 0.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년에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365로 나누면 하루에 55원을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일 있다가 12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 수익이 났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보수를 내야 되는데 100일이니까 55에 곱하기 100일을 합니다. 5,5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계좌에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단가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안에 알아서 보수까지 측정된 거니까 그냥 매도하시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보수를 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우리가 처음 선택할 때는 보수가 어느 게 저렴한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3개가 있는데요. 타이거 킨덱스, KB스타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니까 수익률은 동일하고 자산 규모랑 총 보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단가를 보게 되면은 타이거는 7만 원으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계속 5만 원, 10만 원씩 모아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총 보수가 작은 킨덱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하다 보면은 TI 상품이 더 좋지 않나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1년간의 차트를 봤더니 우선 수익률 차이는 0.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려 보면은 TR이 원래 배당을 재투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배당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재투자하더라도 수익률에는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1년밖에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3년 될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는지 계속 체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아니고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스닥 100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보면은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애플, 마서, 구글 이 3개 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없는 섹터를 봤더니 금융, 에너지, 원자재, 리츠 요 4개 섹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랑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해외에서는 QQQM입니다. 나스닥 100의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왼쪽을 보면 IT 버블인데요. 2000년도 3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면은 2014년도 8월까지 전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14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IT 버블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고점에 사면은 15년 가까이 이게 원금이 묶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투자하면 앞으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나요?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계좌에 갖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14년 5개월 뒤에도 신나게 올렸죠. 그 말은 우리가 이걸 기다렸다면 그 다음에 상승장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2000년도 3월부터 매수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3년 10개월이 되면은 원금은 모두 다 회복이 되고 그 뒤부터는 수익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최장기 침체 기간이라고 보면 3년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매수한다면은 14년이나 걸리진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이 과거에 얼마나 떨어졌었는지 볼게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을 보면 IT 버블이고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빠졌던 게 IT 버블 때인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 30에서 38%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리먼 사태는 1년 동안 떨어졌지만 40% 넘는 큰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2022년을 보면 현재 21%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경제 위기 다음에는 급등이 나오는 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23년도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괜찮을 때 매수해 두는 게 아니라 좀 힘들 때 차곡차곡 모았다가 괜찮을 때는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수익률을 가지고서 미래는 얼마나 좋을지 가이드를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23년 동안 나스닥 100은 배당이 0.58% 정도 됐고 시세 차익은 연평균 15.8%였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투자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나스닥 100에 월 34만 원씩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은 정말 큰 돈이 모이게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1억, 20년이면 5억, 그리고 30년이 되면 2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20배가 넘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정말 복리의 마법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건 20년에서 30년으로 넘어갈 때 정말 큰 금액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길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긴 동안에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스닥 100에 투자해도 좋지만 웬만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손해나지 않는 구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30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10년, 15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한 15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이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IT 버블 원금 회복하는데 15년 걸렸다고 요거에 대한 답이었죠. 우선은 꼭지점에 사서 가만히 놔뒀다면은 14년 5개월 동안 원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지점부터 꾸준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매수했다면 3년 10개월이면 원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T 버블은 3년 동안 꾸준히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10개월이 걸리는 거고 1년 만에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월 34만 원씩 투자했을 때 10년, 20년, 30년 요 금액을 받는데 자산이 30년 했을 때 24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로 꾸준히 모아 가자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0의 배당금입니다.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평균 배당 성장률이 24%나 됩니다. 그런데 배당률 자체가 0.8%라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배당 컷이 있었는데요. 14년에서 15년 넘어갈 때는 24% 감축했고 20에서 21년 넘어갈 때 2.3% 배당 컷이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해마다 얼마의 배당을 받았을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원래 분기 배당인데 보기 편하게 월 배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14년에 가장 많이 줬죠. 1.5%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 12만 원 정도 받게 됐는데 지금 오른쪽 끝으로 보면 2021년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3만 6천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평균을 내보면 월 8만 원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당 성장률을 확인했더니 20% 넘는 성장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장주 속에서 숨은 배당 고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을 10년 전에 우리가 투자했다면 9만 원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1.2%고 그리고 지금 5년 5년씩 넘어가서 2021년까지 오면은 이게 9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1억을 투자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1.2%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5.4%까지 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과거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 그때 배당이 3% 정도였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지고만 있었어도 8.3%까지 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69만 원씩 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모든 기업은 분기 배당인데 보기 편하게 월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기업을 보면은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배당을 잘 주는지 그리고 성장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스닥백의 배당에 대한 이야기였죠. QQQ가 0.5에서 0.8% 정도 배당을 주고 있고, 과거 10년 기준으로 1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월 8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배당 컷이 두 번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장주 속의 숨은 배당 고수였죠. 우리가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는 기업이라고 해서 고배당주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성장주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뭔가 살펴봤더니 1위가 TQQQ고 10위가 QQQ입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상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 과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QQQ랑 TQQQ를 비교해서 볼 건데요. 좋은 예는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TQQQ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거 말고 우리는 안 좋은 게 뭔지, 그게 나한테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안 좋은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둘 다 100달러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TQQQ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수익도 3배, 손해도 3배입니다. 그럼 우선 마이너스 20% 됐다고 가정을 하면 100달러에서 QQQ는 80달러가 떨어지고 TQQQ는 4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60%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20%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올라가면 QQQ는 96달러가 되고 TQQQ는 64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해서 QQQ가 5% 상승하고 TQQQ는 3배니까 15%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QQQ는 101달러가 되니까 내가 100달러 투자했으면 1% 상승을 하는데 TQQQ를 보면은 74달러까지밖에 상승을 못하죠. 마이너스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배짜리 일반 상품을 투자하면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서 1% 수익으로 바뀌는 동안에 TQQQ는 내려왔다 올라왔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상품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TQQQ랑 QQQ를 가지고 왔습니다. QQQ가 4.8% 하락했으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면 14.4%가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33.9% 하락을 했죠. 지금 검은색을 보면 TQQQ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했죠. 제가 앞에서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TQQQ는 바닥에서 상승할 때 꾸준히 상승했을 때 그 모멘텀이 있을 때 3배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마이너스를 계속 갱신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QQQ랑 레버리지 상품인 TQQQ를 보면은 보수에서도 차이가 크죠. QQQ는 0.2%인데 TQQQ는 0.95%나 됩니다. 저라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QQQ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레버리지 상품 TQQQ 투자할 만한가인데요. 우선은 투자 타이밍을 말씀드려보면 상승장에는 누구보다 좋은 수익률을 냅니다. 하지만 하락이랑 횡보장에서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정확히 안다면은 상승장에는 투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맞추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큰 돈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로만 투자하길 권장드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QQQ에 없는 걸 찾아서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들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우선 미국 전체 시장 섹터를 보겠습니다. 기술, 금융, 헬스케어 순으로 되어 있는데 QQQ에 없는 섹터는 무엇일까요? 빨간색으로 선택한 부분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융, 에너지, 원자재, 리츠가 있습니다. 그럼 QQQ랑 함께 투자하려면 이런 섹터에 관심 가지면 되는데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QQQ에 없는 리츠 상품인데요. VNQ 부동산 리츠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프로로직스,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 캐슬, 그리고 이키닉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175개 리츠 상품을 담고 있는 ETF고요. 이걸 1대1로 투자하면 당연히 밸런스가 좋은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1대1로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최악의 수익률,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과거 10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우선 최악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면 15.
14.5%까지 하락하게 되고 최고 수익률이 좋았을 때는 34%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15.1%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QQQ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거는 SCHD가 있는데요. 배당에 포커스 맞춘 ETF입니다. QQQ가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SCHD는 금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랑 산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QQQ에 없는 것들을 대부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악으로 많이 떨어졌던 게 13.5%,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도 16.9%, 1%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과 함께 투자하기 좋은 ETF가 QQQ랑 SCHD입니다. 앞에 1번과 2번은 최악의 수익률이 1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수익률 방어, 리스크 차원에서 IAU, 금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방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QQQ랑 IAU, 골드를 1대1로 투자했을 텐데요.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최악은 8.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최고로 올라갔던 건 11%인데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단 최악도 낮고 최고도 낮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손해를 너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을 넣어서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는 친구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QQQ가 떨어질 때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은 올라가는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최악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SPY랑 QQQ 중복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SPY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니까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QQQ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죠. 중복되는 기업이 78개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복되고 있고 SPY에도 애플이 있고 QQQ에도 애플이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같이 담고 있지 않는 친구 22개의 기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QQQ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에어비앤비, 팔로알토, 옥타, ASML 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죠. SPY에 없는데 QQQ에만 있는 이런 친구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더 많이 가져갈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QQ에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QQQ와 함께 투자하면 뭐가 좋나 그거였죠. 저 같으면 QQQ랑 SCHD 요 궁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QQ랑 SPY 중복도를 체크했는데 78개의 기업이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함께 투자할 때는 미국 전체 기업에 투자하면서 나는 빅테크 기업을 더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복 투자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QQQ, SCHD 이런 식으로 배당과 성장을 섞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ETF 탑3를 살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ETF가 있으셨나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비교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